서울 노원구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부엌 타일 아래 숨겨둔 거액의 비밀과 이를 둘러싼 며느리의 선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이 화제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돈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 혼자 살고 있는 74세의 김수경 할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은 30여 년 전 신혼 때부터 살았던 곳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수경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엌은 그녀만의 성역이었어요. 비록 타일이 낡아서 모서리가 살짝 들뜬 곳도 있고 싱크대도 오래됐지만 수경에게는 온 세상을 담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해주실 거죠? 11살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할머니 댁을 찾는 민준이는 항상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찾았어요. 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게.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두부랑 돼지고기도 넣어줄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경은 손자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실제로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 타일 밑에 숨겨둔 통장이었어요. 평생 아껴 모은 돈,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손자만을 위해 모아둔 그녀만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이 돈은 민준이가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필요할 때를 위한 것이었죠.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그 작은 공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조금 있다가 온다고 하던데요. 민준이의 말에 수경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들 태민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의 예리한 눈은 며느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그 눈빛을 수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점심은 다 같이 먹겠구나. 수경은 묵묵히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가 부엌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자르는 것 같았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말입니다. 오후 1시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민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태민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그런 무관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갈등을 피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방식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정말 좋네요. 40살의 유진은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눈은 부엌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녀는 오늘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하지만 수경은 그런 겉모습보다 며느리의 내면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밥 먹자. 수경의 말은 간결했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만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어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태민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유진은 가끔 시어머니를 힐끔거렸습니다. 수경은 오직 손자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이번에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3개나 넣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고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에 수경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유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의 끈끈한 관계가 내심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부엌 청소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유진의 말에 수경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엌 청소를 자청한 적 없던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수경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식사가 끝난 후 태민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할머니의 오래된 바둑판을 꺼내놓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유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부엌이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 타일 중 일부가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아래에 무언가 있어서 압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죠. 저기에 뭐가 있을까? 유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집 안 곳곳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여기 타일이 좀 들떠 있네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수리해 드릴까요? 유진의 질문에 수경이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경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죠. 분명히 그 타일 아래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네, 어머님. 그럼 제가 그냥 바닥만 깨끗이 닦을게요. 유진은 겉으로는 순순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과 유진,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수경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어요. 오늘 며느리의 행동과 말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타일 하나를 들어올렸어요. 방수 봉투에 쌓인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경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2억 원.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민준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주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죠. 이건 민준이를 위한 거야. 아무도 건드리게 할 수는 없어. 수경은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타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경은 오래된 서랍에서 구형 디지털 카메라를 찾아냈어요. 민준이가 몇 년 전에 학교에서 가져왔던 건데 아직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부엌 선반 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을 민준이에게 줘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수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수경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태민 없이 혼자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태민이가 야근이라서 제가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드릴 한약도 좀 사왔습니다. 불면증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수경은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녀는 한약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요즘 정말 잠이 안 와서 힘들었는데. 수경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녀는 늘 잠이 깊었거든요. 유진이 정성스럽게 한약을 끓여 가져다 주었을 때 수경은 한 모금 마신 척만 했습니다. 약간의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내 생각이 맞았네. 수경은 유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동안 한약을 다른 그릇에 몰래 옮겨두었어요. 그리고 빈 약그릇에는 물을 채웠습니다. 유진이 돌아왔을 때 수경은 마치 약을 다 마신 것처럼 연기했어요. 어머님, 약 다 드셨네요. 오늘 밤에는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벌써 좀 졸린 것 같아. 너희들은 편히 있어. 수경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유진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수경은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며 코를 골아대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부엌을 향해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밤 10시가 지나자 유진이 조심스럽게 수경의 방문 앞까지 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규칙적인 콧꼬리 소리에 안심한 듯 보였죠. 민준이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고 바닥을 비추며 들뜬 타일을 찾았어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타일 모서리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수경은 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 타일을 들어올리는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타일 밑에서 방수봉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서 통장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어요. 2억 원.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런 큰 돈을 집에 숨겨두다니.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타일도 원상복구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카메라 렌즈가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어둠 속에서 유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경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예상한 대로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유진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곁에서 신나게 어제 본 만화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한약 사왔다고 했는데.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경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푹 잤단다. 내 엄마가 좋은 약을 사왔나 보네. 그 말에 유진이 살짝 수경을 바라봤어요. 수경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온하게 말이죠. 어머님, 오늘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약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수경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잤어. 꿈도 안 꾸고 말이야. 아침 식사 후 유진과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수경은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경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이름으로 신탁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원래 통장의 돈은 그대로 둔 채로 말이에요. 미끼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민과 함께였어요. 어머님, 지난번 한약은 어떠셨어요? 효과가 있으셨죠? 유진의 질문에 수경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좋았어.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니? 둘 다 바쁠 텐데.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연차 냈어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집 정리도 좀 도와드리려고요. 수경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의 눈빛은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온 것만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함께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혹시 부엌 청소 같은 걸 하고 싶다는 거니? 수경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진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 네. 부엌이 좀 오래돼서 타일도 새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경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대로도 충분해.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태민과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가 죽고 나면 부엌 타일을 한번 들여다봐. 거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태민의 말에 수경은 손을 저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그냥 알아두라는 얘기야. 그날 밤 태민과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태민은 운전에 집중하며 대답했어요. 글쎄, 나이가 드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알려주셨네. 부엌 타일 아래에 통장이 있다는 걸. 하지만 왜 굳이?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이 왜 그런 힌트를 줬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편 수경은 집에서 추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형 디지털 카메라 외에 작은 CCTV를 부엌 한 구석에 추가로 설치했어요. 며느리가 분명 다시 올 것이고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유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태민도 민준이도 없이 말이죠.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차를 가져왔어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유진이 가져온 것은 한약이 아니라 허브차였어요. 하지만 수경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요즘 또 잠이 안 와서 힘들었는데. 수경은 차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수경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경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신 척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졸린 듯한 표정을 지었죠. 차가 정말 좋네. 갑자기 너무 졸려. 수경은 연기하듯 말했어요.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수경은 소파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타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전히 2억 원이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확인만 하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봤지만 이번에는 유진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빈 봉투만 제자리에 돌려놓고 타일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CCTV와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어요. 수경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 타일을 들어올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덮는 소리까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침착하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수경을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결단력 있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유진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고 이 돈은 언젠가는 가족 몫이 될 텐데 조금 일찍 가져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수경은 유진이 완전히 떠난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타일을 들어 올려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통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 봉투만 남아 있었죠. 이제 끝났다. 수경은 카메라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내일 좀 와줄래?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태민이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수경은 아들을 거실에 앉히고 영상을 내밀었어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라. 태민은 어리둥절했지만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부엌 타일을 들어 올리고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태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내 아내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2억 원이 들어있었어. 수경은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경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 태민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당장 어머님 댁으로 와. 바로. 유진은 태민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1시간 후 그녀는 수경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민과 수경이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유진의 질문에 태민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봐. 영상이 재생되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통장 어디 있어? 태민의 차가운 질문에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태민은 통장을 받아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은 통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왜 그랬는지 궁금하구나. 수경의 조용한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희가 빚이 있어서 남편에게는 말 못했는데. 태민이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무슨 빚?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거야? 유진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카드 대출,
총 8천만 원 정도. 태민의 표정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님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거야? 그때 수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떨고 있었고 태민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죠. 수경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차분한 걸까요? 아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수경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었죠.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통장은 민준이를 위한 거였다. 수경이 차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태민과 유진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민준이가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거지. 수경의 설명에 유진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평생에 걸쳐 준비한 돈을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가로채려 했다니. 부끄러움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유진의 자책에 수경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절박했겠지. 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다면 나는 기꺼이 도와줬을 거야.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태민아, 내 잘못도 있어. 수경의 말에 태민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수경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몰랐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태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항상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왔죠. 갈등을 피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시험을 한 이유는 너희 둘 다 깨달았으면 해서였어. 수경의 말에 부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유진이가 통장을 가져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힌트를 줬고 카메라도 설치했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거든. 유진이 충격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께서. 일부러요?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신뢰, 정직, 가족애. 이런 것들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거든. 그녀의 말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민과 유진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수경은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너희들이 결정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잘못을 바로잡겠어요. 수경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어디 있니? 수경의 질문에 유진이 대답했어요. 학교에 갔어요. 오후에 데리러 가야 해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마. 아이한테 상처 주지 말자. 태민과 유진은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수경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수경은 의자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유진도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유진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태민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수경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가슴 부위를 계속 움켜쥐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색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태민이 유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아파하시고. 네, 주소는. 유진은 정확한 주소를 알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태민 곁으로 가서 수경의 상태를 살폈어요. 수경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손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유진은 수경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시험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걱정이 동시에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준 차 때문일까? 유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수경이 그 차를 실제로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원인으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수경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민과 유진도 뒤따라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수경을 급히 진찰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 있습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의사의 설명에 태민과 유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경은 의식이 흐린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부부는 병원 복도에 남겨졌어요. 여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마. 태민의 차가운 반응에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멍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괜찮으세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태민에게 수경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다행히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해요. 연세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시면 잠깐 면회가 가능할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태민은 유진에게 돌아서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유진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데리러 가야 해요. 학교 끝날 시간이에요. 태민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데려와. 나는 여기 있을게. 유진은 남편의 냉담한 태도가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태민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어머님께 충격을 준 걸까? 태민은 자책했어요. 아내의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돈을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편 유진은 민준이를 데리러 가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셨어.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있고. 민준이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해졌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우리도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면 뵈러 갈 거야. 오늘은 할머니가 푹 쉬셔야 해. 유진은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도 또렷해졌고 생체 징후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태민이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태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경은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로 죽지는 않을 거야. 수경의 여전한 강인함에 태민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어제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께 충격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수경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오히려 어제 일로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태민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수경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진이를 너무 탓하지 마.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태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유진을 감싸주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유진이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 수경의 지혜로운 말에 태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크고 따뜻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과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민준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아. 할머니는 금방 나을 거야. 민준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은 문 근처에 서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경이 그녀를 불렀어요. 유진아, 이리 와. 유진은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고 밤새 많이 울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수경은 유진의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손을 모두 잡고 있었어요.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말이야. 수경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준이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진지한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수경은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봤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련을 통해서였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수경이 퇴원했습니다. 태민과 유진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특히 유진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시어머니를 챙겼고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어머님, 오늘은 전복죽을 끓여왔어요. 병원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하던데 이거 드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수경은 거실에 앉아 그런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유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수경의 말에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차리고 수경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생각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볼게.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태민 씨는 늘 바빴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집에 와도 피곤해하고 저랑 대화도 거의 없었죠.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도 육아는 거의 혼자 감당해야 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온라인 쇼핑에 빠졌죠. 처음에는 아이 옷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이었는데 점점 더 비싼 물건들을 사게 됐어요. 명품 가방, 화장품, 옷,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경은 며느리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결국 카드 한도가 다 찼고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갚고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태민 씨에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이미 우리 사이는 소원했는데 이런 일까지 알게 되면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수경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내 돈에 손을 댄 거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타일 아래에 뭔가 있다고 하셨을 때 이미 전에 봤던 터라 확신했어요. 정말 나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다면 좋았을 텐데.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후회해요.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수경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로움과 절망감이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태민이는 알고 있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를 냈지만 자기도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요. 수경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서로 솔직해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태민과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달려와서 종이를 내밀었어요. 수경은 손자가 그린 그림을 받아보았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저예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한 모습이에요. 수경은 그림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준아. 할머니 방에 소중히 걸어둘게. 태민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유진이가 맛있는 죽도 끓여줬고, 태민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진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은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해요. 좋은 원룸이나 투룸을 구해드릴게요. 수경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설명했어요. 어머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가까이 계시면 자주 뵐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도움도 드릴 수 있잖아요. 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여 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글쎄,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기는 아쉽지만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 근처로 와요. 그럼 제가 학교 끝나고 매일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제안에 수경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때문에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 태민과 유진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저녁이 되어 태민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수경은 혼자 집을 둘러봤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이 공간에는 수많은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 시절을 보냈던 곳, 태민이를 키웠던 곳,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놀았던 곳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타일 아래 공간을 바라봤어요. 한때 그곳에 숨겨뒀던 통장은 이제 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의 신탁계좌에 말이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나. 수경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며칠 후 수경은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내가 결정했어. 너희 동네로 이사할게. 전화 너머로 태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이도 민준이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내가 살 집은 직접 보고 정할 거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당연하죠, 어머님. 주말에 같이 집 구경 다니실까요? 좋겠구나. 전화를 끊은 수경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의 사진, 태민이가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들. 모든 순간이 앨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 수경은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그녀는 카메라와 CCTV를 정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경은 태민 가족이 사는 동네의 깔끔한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유진은 새 집을 정성스럽게 꾸며주었고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부엌 타일이 새로 깔려 있네요. 들뜨지도 않고.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수경과 유진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태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이 된 이야기였죠. 어느 날 저녁 수경은 새집 부엌에서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쌀을 씻으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발효되는 법이지.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부엌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수경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태민, 유진,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깜짝 방문이에요. 저녁 함께 먹으러 왔어요. 유진이 음식이 든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수경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마침 밥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민준이가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자도 돼요? 수경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언제든 환영이지. 태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어요. 어머님, 새 집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아주 좋아. 가족들이 자주 와주니까 더욱 좋고.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식사 후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고 태민과 유진은 거실에서 수경과 담소를 나눴어요. 어머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은 궁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제주도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해요? 어머님께서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태민이 덧붙였습니다. 민준이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수경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가족 여행이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럼 제가 여행 계획을 짜볼게요. 어머님께서 무리하지 않으실 정도로 여유 있게요. 유진의 세심한 배려에 수경은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주다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태민과 유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수경은 잠든 민준이 옆에 누웠습니다. 손자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모든 게 잘 풀렸구나. 수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엌 타일 아래 통장으로 시작된 시험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들인 신뢰, 사랑, 이해를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눈을 감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수경이 새 집에서 생활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매주 주말이면 태민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유진이나 민준이가 자주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달려와 시험지를 보여주었어요. 수경은 손자의 성과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와,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선생님이 수학을 더 잘하고 싶으면 학원에 다녀도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돈이 많이 든다고 고민하고 계시던데. 민준이의 말에 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 마. 학원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상의해서 결정할 거야. 유진의 표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수경은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만든 부채를 해결하느라 가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수경이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학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유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이미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폐를 끼쳤는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수경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 민준이 교육은 우리 모두의 일이야. 그리고 수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어요. 사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 통장 말이야. 유진의 얼굴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 꾸짖으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야.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가까워졌을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수경의 말에 유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건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돈은 원래 민준이를 위한 거였잖아. 이제 그 목적대로 쓰이면 되는 거야. 학원비든 교육비든 필요한 곳에 쓰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수경은 며느리를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많은 거지.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날 저녁 태민이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유진과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태민의 말에 수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민준이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고 하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 정말요? 민준아, 대단한데? 태민이 아들을 칭찬하자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수경은 아들에게 민준이의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민아, 민준이 수학 학원 보내는 거 어때? 내가 학원비는 도와줄게. 태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 뭘 그러니? 민준이 교육에 투자하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유진이 남편에게 어머님의 뜻을 설명했어요. 태민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수경은 손자를 안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몇 주 후 민준이는 수학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의 밝은 소식에 수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투자가 손자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태민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심지어 파트타임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여보, 제가 오후에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찾았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민준이 돌보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유진의 적극적인 태도에 태민은 감동했어요. 예전에 소극적이고 의존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우리 함께 힘내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태민도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승진 기회를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추가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죠. 수경은 이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시련을 통해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경은 은행을 방문했어요. 민준이를 위해 만들어둔 신탁 계좌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계좌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현재 잔액이 2억 원 정도 되고 이자도 꾸준히 쌓이고 있어요. 은행 직원의 설명에 수경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돈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교육비 명목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네, 신탁 설정할 때 교육비는 예외 조항으로 넣어두셨잖아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관련 서류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경은 안심했어요.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경은 태민의 직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태민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연락해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내 회사 근처 지나가는 길인데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네, 지금 바로 나갈게요.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요. 10분 후 모자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태민은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오늘 은행 일 보러 갔다가 내 생각이 나서. 수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아, 요즘 많이 힘들지?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힘들긴 해요. 유진이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보기 안 좋고 민준이 교육비도 신경 쓰이고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가족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야. 수경의 따뜻한 말에 태민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태민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됐어. 어려움은 일시적인 거야. 함께 이겨내면 더 강해질 수 있어.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태민은 회사로 돌아갔고 수경은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민이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머님 유진아, 제가 차장으로 승진됐어요. 태민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수경과 유진, 민준이 모두 놀라며 축하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차장이 되면 월급이 많이 올라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모두가 웃었어요. 태민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응, 조금 더 받게 될 거야. 그럼 민준이 용돈도 올려줄까? 정말요? 야호!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경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태민아, 정말 축하한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유진도 남편을 꼭 안으며 축하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네요.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야. 가족이 하나 되어 노력했으니까. 태민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예전에 무관심했던 태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승진 축하를 위해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승진하면 우리도 더 자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수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야, 민준아. 맞아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맛있는 거죠. 유진의 말에 태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래. 우리가 이렇게 화목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경은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감격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민준이도 할머니랑 함께 자고 싶어 해요. 유진의 제안에 수경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우리 모두 함께 보내자. 그날 밤 태민 가족의 집에서 4대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태민과 유진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빚을 다 갚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어머님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유진의 제안에 수경은 놀랐어요. 나까지 생각해주다니. 고맙구나. 당연한 거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세요. 태민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는 쭉 함께 지내요. 수경은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어른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 통장 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의 고백에 수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야. 우리가 그 좋은 예지. 태민도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래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겉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수경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이었죠. 앞으로도 서로에게 솔직하자.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털어놓고. 수경의 제안에 태민과 유진이 동의했어요. 소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네, 어머님. 앞으로는 가족끼리 비밀은 없을 거예요. 유진의 다짐에 태민도 맞장구 쳤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하나예요. 그날 밤 수경은 태민 집 안방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낸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겠구나. 수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평온한 잠으로 이끌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수경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